보세요. 거기 이제 두 번째 게 자, 거기 44쪽에 나오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44쪽은. 자, 45쪽. 연안 박지원의 연려 함양 박시전.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연려 함양 박시전이 우리말로 쓰면 연려는 아실 거고 함양 박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두 번째 줄. 경국대전에 개가한. 그러니까 개가가 뭔지 알죠? 네. 재혼했다는 거.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계. 그러니까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이르는 벼슬이 정직이거든요. 정직에 서용하지 마라. 쓰지 마라. 등용하지 마라. 이렇게 요즘 말로. 네, 잠깐만요. 예. 어디 6번 45페이지에 6번에 예. 박지원 연려함양 박시전 예.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그러나 다음에 있잖아요. 예. 거기부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되셨죠? 네. 네. 경국대전에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 정일품에서 종급품.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 이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정일품에서 종급품이면 어려우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저도 쉽게 강의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에 등용시키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것이 어찌 일반 백성과 무지한 평민을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느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풍속이 되었으니 옛날에 칭송했던 연려는 오늘날 도처에 널린 과부다. 옛날에 칭송했던 연려들을 다 과부라는 거예요. 연려들이. 그쵸? 이해가죠?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과부 이야기 막 하다가 46쪽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46쪽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예전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다. 그 어머니 앞에서 다른 사람의 벼슬길을 막는 일에 대해 의논하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그를 막으려 하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뭐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그 윗대 가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세간이라고 하는 거 밑줄 세요. 바깥을 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이인데 논의가 잘못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물었다. 그 일은 규방의 일인데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여성들의 일이라는 거죠. 아들들이 대답했다. 풍문이 소문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이란 소리는 있는데 형체가 없는 것이다. 눈으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허공에서 일어난 만물을 들뜨게 하는 것인데 어째서 실체도 없는 말을 가지고 들뜬 가운데 사람을 판단하려 하느냐. 더구나 너희는 밑줄 쳐요. 너희는 과부의 자식이다. 밑줄 치세요. 과부의 자식이 오히려 과부를 욕할 수 있다는 말이냐.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엽전 한 입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엽전 한 입을 꺼내요. 이제 말하는 거. 엽전 한 입, 요즘 말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엽전 한 입이 어려우면. 여기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머니 눈물 떨구면. 그러니까 이 과부, 그 정상 과부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학이 쫙. 학이는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방에서 굴리는 거예요. 그게 소일거린 거예요. 하도 많이 굴려가지고 그 동전 500원짜리 테두리도 없고 학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 이야기죠. 글자가 있다 그래서 눈물 떨구며 이것은 밑줄 세. 너희 어미가 죽음을 참아낸 부적이다. 이걸 굴리면서 내가 죽음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47쪽 보세요. 한번 좀 건너뛰게요. 거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그때마다 나는 이 엽전을 꺼내 굴려서 온 방안을 더듬고 다니는데 둥근 것이라 잘 달아나다가도 턱진데 부딪히면 멈춘다. 그렇죠? 둥근 게 여러분 동전 굴려보시면 알죠? 잘 굴러간단 말인데 턱 찌르면 멈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서 또 굴리고 난다. 밤마다 대여섯 번을 굴리면 먼 동이 투더구나. 그러니까 요즘 말은 뭐냐면 이게 포인트가 뭐냐? 이 내용의 포인트는 과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렵냐?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혼자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혼자 살기가 그렇게 쉽나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 또 잘못 만나면 또 그것도
물리학부가 하여튼 복잡한데 그 인간 과부로서의 그 뭡니까 사는 걸. 근데 이것도 과부도 이게 되게 여성 남성 중심적인 단어인데, 그리고 과부가 왜 과부인지 아세요? 과부. 우리가 미망인은 들어보셨어요? 미망인? 네. 이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미망인은 아직 죽지 못한 사람. 남편이 죽었는데 난 아직 죽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왜 안 좋은 이야기예요? 미망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직 따라서 못 죽었다는 뜻이라니까. 네. 그리고 과부는 뭐냐면 허물이 있는 부인. 그 과체가 허물. 예, 그런 의미예요. 허물이 있다. 되게 안 좋은 뜻이라니까. 근데 이걸 다른 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표현이 따로 없으니까. 이것도 언어의 변천사에 좀 이게 바뀌나요? 되게 그러니까 그렇죠. 바뀌는데 이제 요즘에 그걸 아직까지는 대체할 만한 단어를 없죠.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은데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안 읽었지만 대충 알겠죠. 네. 얼마나 힘들면 500원짜리 동전 굴려가지고 학도 없고 그 테두리도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안 박조는 재밌는 게 양반이잖아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어때요? 허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연안 박조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용해라. 아니, 진짜로. 아니 박지원이가 가부를 대했었나 왜 박지원이가 그 허용을 또 얘기를 해? 아니 그런 여인들 뿐이 아니라 이거 연안 박조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 양반이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이제 화전가 한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화전가하고 이제 된동어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화전가를 보세요. 찾으셨죠? 네. 이게 이제 반조 화전가예요. 반조 화전가. 이 뭔 소리냐면 반은 그 한자 반은 반박하다. 쓰는서요. 반은 반박하다. 조는 조롱한다. 조롱한다 말 들어보셨죠? 조롱한다. 비웃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화전가. 화전이랑 꽃지짐이죠. 꽃지짐. 꽃지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봄날에 부녀자들이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서 화전놀이 하면서 읊는 가사예요. 봄날에.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요즘은 여성들이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 부인집의 아녀자들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밖에 나가. 한 번만. 온리 원데이. 근데 그것도 1박도 안 돼.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요. 그날은 남편들이 뭐 지짐도 붙여주고 그 하루는 붙여주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화전가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화전가를 하면 그 여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번 밖에 나간다고 하면 옛날 제가 이제 책에도 이걸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책에도 썼는데 어떻게 옛날 화전가에 보면 여성들이 몸을 치장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요. 화전가가 어떻게 이야기되면 이제 딱 하루 나가잖아요. 제가 요즘 말로 고쳐놨어요. 예쁜 얼굴 상대하여 인물 치장 야단이네. 인물 치장 야단이야. 단장을 어이할까 팔자 눈썹 다스리며. 그러니까 단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옥비녀 금비녀 이걸 내어 꽂고 갈까? 옥반지 은반지 이걸 내어 끼고 갈까? 예쁜 이 얼굴에 무엇 입고 갈까? 오동장롱 열어놓고 차례차례 내어놓아 푸른색 줄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놀러 가려면 장롱문을 열어요. 옷장을 열는데 우리가 볼 때 남자들 볼 때 옷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그죠? 어디 놀러 가려고 이렇게 딱 열었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쁘게 치장한 후에 무엇을 신고 갈까? 아주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더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이건 제가 아주 극히 일부만 적어놓은 건데요. 그 이야기가 한 서너 장 나와요. 어떤 걸 입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뭐 눈썹은 뭐 해야 되고 벗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이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화전가를 지었어요. 한 여성이. 근데 그 화전가에 대해서 양반이 반조 화전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성들은 하루도 나가면 안 된다. 그게 반조 화전가. 하루도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조화정가, 조화정가. 비웃는 거니까. 그 조화정가를 다시 비웃는 게 뭐예요? 반조화정가. 이해가세요? 화정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화정가를 비판하는 게 뭐라고요? 조화정가. 이거 알았어요. 조화정가를 비판하는 게 뭐예요? 반조화정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정가는 이거 딱 보면 알겠죠? 여성이 지은 거고요. 조화정가는 어때요? 남자가 지었겠죠? 네. 반조화정가 누가 지었겠어요? 주로 여자가 지은 거예요. 대충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정가를 비웃는 작품을 반박하는 노래. 재밌지 않습니까? 조화정가, 화정가, 조화정가, 반조화정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것도 조금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에서 심규에, 자, 찾으셨죠? 안동권 씨 나오죠? 심규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옥매로 붕이돼요. 옥매는 옥으로 새긴 매화 써놓으세요. 옥으로 새긴 매화. 48쪽 보고 있어요. 옥매, 옥으로 새긴 매화에 붕이 벗을 삼아, 옷으로 새긴 매화에 벗을 삼아 여행을 맑게 닦고. 여행은 이제 여성의 이제 행장 뭐 이런 거겠죠. 맑게 방적을 힘쓰더니. 그러니까 실을 내 옷감을 짜는 일을 말하는 방적, 요즘도 방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힘쓴다는 거예요. 동군이 유정하여 3, 4월을 몰아오니. 동군, 봄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동군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군이니까. 하여튼 봄을 관장하는 신이 와서 3, 4월을 몰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가서 막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열심히 노는데 쭉 내려가 볼게요. 디심한한 우생들과 일원의 구이라니. 찾으셨어요? 디심이라는 게 뭐냐면 지심의 지심, 한자서 마음을 안다. 지심, 마음을 아는 우생들과 그 사람들과 일원의 구이라니. 구일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 구일. 이게 7일, 8일, 9일이 아니라 찾을 구자의 날입니다. 이 9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놀러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마음 맞는 것들과 한마디로 나를 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루만 딱 놀러 가니까 뭐 4월 8일 날 가자, 5월 9일 날 가자, 뭐 합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바의 삼위당의 대회를 열어내요. 오른쪽에 보면 49쪽이 나오죠? 맞바의 삼위당에서 대회를 열어내요. 삼위당은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에 있는 정자 이름으로 안동권 씨가 경상북도 봉화군 일대 살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또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49쪽 보세요. 그래서 일시에 모인 부녀 30여인 열자하니. 그러니까 열자는 나란히 앉았다는 거거든요. 한 30명의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있어. 그래서 규방한 한담으로 차차로 수작하고. 그러니까 여러 한담을 가지고 수작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청유분 모아내야. 청유라는 것은 맑은 기름 이런 거하고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모아내요. 소담이 장만하여. 그러니까 요즘 말로 꽃지짐이에요. 꽃지짐을 장만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제 꽃지짐을, 그래서 화정가거든요. 그래서 옥녀 선동들을 먼저 걷고 내어놓고. 옥녀 선동 밑에 나왔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먼저 꺾어서 내어놓고. 그러니까 다 먼저 격계해서.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거기 49쪽 제일 밑에 보세요. 먼저 먹인 뒤에 나가는 애들,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밥 안 주면 음식이 있어. 누구부터 줘야 돼요? 애들부터 줘야 되죠. 먹고 나가 놀라고. 그 이야기예요. 조용히 못 앉아 정결히 놀게 하는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감상을 하니 동풍 어제 비해 봄경이 새로워졌네. 동풍 어제 비해 봄의 경치가 새로워졌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반조 화정가는 뭐라고요? 화전가를 비웃는 작품을 반박하는 노래.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화전가를 비웃는 작품을 반박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den동어미 화전가. 화전가는 알겠고 den동어미는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불에 됐다. 그 아이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den동어미라는 화전가인데 여기서도 이제 den동어미가
못나게 잘 도노라. 거기 50쪽 차셨죠? 처음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웃음소리가 낭자한데 청춘 과녀, 과부예요. 과부라고 써놓으세요. 눈물 콧물 귀지하다. 귀지하다는 말은 뭐냐면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귀지하다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이 고전시가 강독 과목은 주로 이게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요. 산부인이 잃은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노름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왠지 낙루는 눈물을 떨구다라고 써요. 이 떨어질 낙자에 눈물 누자예요. 한자 쓰면 이 떨어질 낙자에 알겠죠? 눈물 누자입니다. 이렇게 써요. 이 낙루입니다. 낙루한 한시 웬일이냐? 낙원은 수건이라고 써요. 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14살에 시집올 때 청실홍실 느린 인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청실홍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원불상리 이게 뭐냐면 서로 헤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 50쪽에 보면 그 원불상리 보라색으로 쓰인 거 보이죠? 네, 서로 헤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불상리입니다. 맹세하고 100년이나 살자고 했더니 사쨌더니 겨우 3년 동거하고 영결동천 이별. 3년 살고 죽었다는 소리예요. 영결동천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이별했다는 거예요. 임은 겨우 16이요 나는 겨우 17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남편은 16살 나는 17인데 자기 남편 16살 죽었다는 소리예요. 천하만물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걸 보아도 비창하네. 대충 알겠죠? 새 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동해. 회심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꽃 핀 걸 보아도 비창하네.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꽃이 핀 걸 보아도. 애고 답답 내 팔자 어찌하니 좋을 거냐. 가자하니 말하니요 아니 가고 어찌하니. 그런 이야기예요. 아 내가 이게 가려고 해도 또 안 가려고 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쩔지 몰라. 그러니까 된동음이 찾았어 밑에. 듣다가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만 가단 말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팔자가 사납다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내 팔자가 더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팔자 한탄 없을까만 가단 말이 웬 말이오는 내 팔자가 네 팔자보다 훨씬 사납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말 한번 들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오른쪽 보세요. 51쪽.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뭐 정도는 대충 알겠죠? 100년에도 내 팔자고 100년을 함께 늙는 것도 내 팔자고 17세 청상 과부도 내 팔자야. 팔자가 좋을 양이면 17세 청상이 되겠느냐? 맞죠? 신명도 자, 신명 동그라미 뭐냐면 신께서 정해놓은 운명 신명이에요. 신께서 정해놓은 운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 들어보소 나도 본디 수능 읍내 이미방의 딸일러니. 뭔 말 알겠죠? 이방은 이방 호방할 때 이방이에요. 이미방 딸인데 우리 부모 사랑해서 뭐 어리장 보리장 키우다가 아주 요즘 말로 금지옥엽 키웠다는 소리예요. 16세 시집가니 예천읍내 그중 큰 집에 치행 차려 들어. 치행은 밑줄 세요. 혼인 준비 해서 들어가니 장이방의 집이다.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 비범 풍화하고. 준수가 비범해. 풍채도 좋아. 국고는 밑줄 세요. 시부모를 국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들어보셨어요? 그 고자가 시어머니 고자예요. 구는 시아버지 구자. 그래서 시부모께 현하라니 인사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되 그 이듬해 처가오니 때마침 단오로다. 단오이구나. 단오이다는 300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 추천 밑줄세 그네에 그네 뛰다가 추천줄 떨어지며 공중에 매박았어. 그 그네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의 박살이라 이런 일 또 박살 나버렸어. 신정이 미흡한데 17세에 가보더니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그네 타고 가다가 이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신정은 새로 사귄 정이 미흡한데 나는 17세 가부가 돼버렸어. 호천통곡 슬피 운들 죽은 난군 살아올까. 죽은 난군 살아오니 내가 슬피 운다고 살아오냐.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여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뭐 어떤 빈민하고 또 결혼을 해. 그래서 이제 경주에 주막에 갔어요. 근데 이 새로 결혼한 남편이 역병으로 죽어. 돌림병 있죠, 돌림병. 돌림병으로 죽고 또 예, 그렇죠. 또 어떤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 근데 이 사람 또 산사태로 죽어버려요. 산사태 나서 죽어. 또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3번을 더 결혼해. 남편이 그 뭐죠? 자기가 이제 그 뭡니까 장사하러 갔는데 집에 불이 나. 그래서 그 남편은 집에 불 나서 죽고 자기 아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된동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불에 댄 아이의 어머니. 여러분 누가 더 좀 서글픕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남편 4명 죽었다니까. 넌 지금 남편 1명밖에 안 죽었지 않냐? 네가 나보다 더 그러냐?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게 된동엄이 하죠. 참 그렇죠. 인생이 참 어때요? 이걸 누가 보고 그리고 했을까? 예? 이걸 쓴 사람이 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의 작자에 대해서는 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썼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전돼서 이야기가 됐을 수 있고 이걸 지금 작자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양반이 뭐 그런 상황을 보고 썼을 수 있어. 근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죠. 네,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요거 빨리 하고 이제 그 맞춤법을 좀 들어갈게요. 52쪽이죠. 52쪽. 주체대기 양상과 그 의미해 가지고 미상, 복선하음과 아까 하나 했었죠. 복선하음과 이것도 복과 선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보세요. 이것도 좀만 읽어볼게요. 다 읽지는 않고요. 비단치마 입던 허리 찾으셨어요? 52쪽입니다. 행자치마 행주치마 둘러 입고 운의 당에는 곱게 꾸며 만든 신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좀 이해하시고 곱게 꾸며 만든 신발. 여기 밑에는 이제 가죽신이라고 써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곱게 꾸며 만든 신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한자를 보면 운이라고 하는 게 구름문자죠. 그러니까 신발, 여성들의 신발에 보면 막 이렇게 생긴 거 모양 있잖아요. 있었어요. 이 구름무늬처럼. 이런 게 운이에요, 운.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당나라 당자도 되고 뭐 크다는 뜻도 있어요. 당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식했다는 뜻입니다. 진뜬, 발레, 석쇠, 집신, 조려 신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집신도 줄여서 신고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세요. 4번째 보니까 외가지를 굵기 길러 찾았어요? 네 번째 줄. 외가 오이예요. 오이와 가지를 굵기는 굵게, 요즘 말로 굵게 길러 성시. 이게 시장이거든. 시장에다 팔아온다는 거예요. 시장에다. 뭐 해석돼요? 시장에다 팔아오고 뽕을 따서 누에 쳐서 이 누에 잠실이 누에 짓는 집 아닙니까? 누에 짓는 방 맞죠? 잠실. 하여튼 뽕을 따서 누에 쳐서 오색 당사 오색 실을 고운 실을 유황 같은 큰 배틀에 필필이 짜낼 적에 그런 걸로 실을 막 짜낸다는 거예요. 짜내.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여인의 살림 이런 걸 통해서 살림을 통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 부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참 양반들 답답한 게 양반은 그 일을 안 했죠. 양반이 일을 했나요? 예, 양반이 뭡니까 양반들 보면 일을 안 해요. 일을 뭡니까 화생전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비가 오는데 막 곡식 같은 거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남편이 공부가 밥 먹여주냐 뭐 그래요. 진짜로 공부가 밥 먹여주냐 막 하니까 책을 덮고 한양에 가가지고 한양에서 누가 진짜 돈이 많냐, 그러니까 변씨가 많다. 변씨 찾아가고 나 좀 사업 좀 하려니까 만냥만 빌려줘. 대단하죠. 근데 변씨가 또 만냥을 빌려줘. 그래갖고 사업을 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사가지고 어떤 내용을 감이 있으면 감을 막 다 사가지고 그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돈을 만냥을 빌리면 15,000냥 주고
나머지는 막 배 타고 가다가 막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허생전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양반들이 별로 이제 그 돈벌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알아두셔야 돼. 박지원이 허생전을 써서 양반이 돈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론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소설에 쓴 이야기예요. 연안 박지원. 실제로는 양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좀 내려가다 보면 사이사이 틈을 타서 70노인 수위 짓고 수위도 지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인이 지금 이것저것 다 하죠. 그 다음에 첩상볶음 뭐 해다가 뭐 천을 치장도 하고 뭐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 보세요. 그래서 밑에서 저녁에 켜는 불로 새벽 주반을 얼른 지어. 그러니까 불 아까우니까 새벽에 아침밥을 얼른 지어서 아라리 헤어 먹고 준준이 모아보니.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고 모아보니까 양이 모여 관이 돼요. 양이 뭐냐면 엽전이거든요. 엽전 한 양이 모여서 관은 엽전 10양이라고 써요. 10양이 되고. 또 관이 모여 엽전 10양이 모여서 101호다. 엽전 100량이 되었도다. 엽전 100량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엄청나게 그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그 재정 관리 그런 걸 잘하는 여인 뭐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그 생활력이 강한 여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복선화음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쭉 지금 여성의 삶과 순환에 대해서 쭉 읽어보셨는데 어때요? 참 그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긴 하시겠지만 좀 열받기도 그렇겠죠? 내용이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 와닿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 힘들었던 그 삶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정강독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이거 고정강독 이게 골치 아픈 거 현대어로 써서 읽으면 되지 왜 옛날 말로 읽느냐 이러는데 또 옛날 말로 된 걸 읽어내는 게 또 고전의 그 해독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달아 높이금 도다시아 오기야 머리금 비치오시라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읍사 이야기할 때 그걸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저제 너러신고요? 시장에 계신가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고전도 공부해보시면 또 고전 공부에 재미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